오늘은 대한사랑 시리즈로 쭉 진행되고 있는 환단고기 해제 중에 동북아와 북미로 널리 퍼진 신교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제 내용 중에는 좀 놀이 문화도 나오고 북미 그리고 이제 일본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전파된 신교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이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앞 시간에 이제 신교 삼신칠성 문화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요. 신교의 이제 핵심 코드 하면 이제 삼신칠성인데 그 중에도 이제 광명 문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백일사 소독경전 본문에 보면 황국 시절에 인류는 저마다 광명으로 하나 된 사람이라 하여 스스로를 환이라고 불렀다. 그들에게 빛은 삼신상제님의 드러남이고 그 신성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삼신상제님에 대한 섬김과 예찬을 광명숭배로 표현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태백일사에 보면 태양을 삼신상제님의 모습으로 여기고 태양의 빛과 열을 삼신상제님의 공능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광명 문화의 어떤 궁극을 이미 황국 시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나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배달 시대로 가면서 신시 개천 이래로 이게 어떻게 쭉 진행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 개천 이래로 이제 천재 문화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신시 개천 이래로 매년 하늘에 천재를 올릴 때 온 백성이 함께 즐기는 성대한 제전을 열었습니다. 3월 16일 그리고 10월 3일 이렇게 개천절 그렇게 대천제를 열고 그 뒤에는 커다란 축제의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신상제님의 덕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노래가 의아가입니다. 의아가. 그 신교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는 단군 조선을 들어가서 부르단군 이후로 고조선 곳곳에 이렇게 신교가 전파가 되었는데 이때 의아가도 같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의아가는 지금 환단고기 내용을 보면 4절이 전해지는데요. 1절, 2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아 이렇게 이제 앞에 후렴이 아니라 전주같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 내용이 우리 대조신의 크나큰 엄덕이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백백천천 영세토록 잊지 못하오리다. 그리고 의아 착한 마음 큰 활되고 악한 마음 관역되네.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줄같이 하나 되고 착한 마음 곧은 화살처럼 한 마음 되리라. 그리고 3절, 4절로 가면 또 이제 화살에 비유해서 또 큰 눈덩어리가 뜨거운 물에 녹듯이 그렇게 착한 마음, 악한 마음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아가는 신시의 예풍속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삼신을 맞이하는 노래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대조신이라는 말은 대조신, 큰 대자에 조상조자 신 이렇게 되는데요. 삼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주제자, 천지 주제자 이렇게 소도경전 본문에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을 주재하는 분이 바로 이제 대조신이다. 전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그 조상 중에 가장 큰 대자라는 것은 이제 가장 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활과 화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때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고구려 시대까지 쭉 이렇게 문화가 이어졌는데요. 의관을 갖춘 자는 반드시 활과 화살을 차고 다니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은 반드시 높은 지위를 얻었다. 착한 마음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관역을 악의 우두머리로 가정하고 활을 쏘았다. 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의 19세 광개토 열제의 그 조에 보면 고구려국 본기에 나오죠. 그 광개토 열제가 18세 때 광명전에서 등극을 하실 때 예로서 천악을 연주했다. 그리고 전쟁을 임할 때마다 병사들로 하여금 의아가를 부르게 하여 사기를 돋우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아가가 이제 군인들의 행진곡, 그 당시에 이제 조이라든지 그 막강한 고구려의 군사들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이 의아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적을 반드시 물리치겠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행진을 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순행하여 마리산에 가셔도 이제 천재를 올리셨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아가는 굉장히 이제 유서가 깊고 또 이 고구려 때까지 계속 불려왔다는 것이고요. 최근 이제 그 대한사랑에서도 노래 공모전을 했는데 의아가가 이제 다양한 버전으로 지금 이제 새롭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문화와 아리랑. 이제 아리랑도 그 기원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죠. 언제부터 아리랑이 불려졌는지, 뭐 누가 맨 처음 불렀는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통계가 가락만 다른 가락이 50여 종이 있다. 그리고 가사는 뭐 4,000종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2만 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사야 어차피 조금씩 뭐 계속 창작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뭐 수집하면 또 끝도 없이 나오는 거죠. 이 아리랑의 뜻이 뭐냐?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본의 유명한 수학자셨던 김용훈 박사께서는 이 아라리오라는 것은 신을 부르는 소리다. 그리고 아리랑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다. 예, 그리고 김상일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 알이 하느님이다. 그리고 이랑은 누구랑 할 때처럼 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기 때문에 위에 이제 김용훈 박사님하고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다. 그리고 아리는 곱다, 고운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정연규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이제 특이하게 아리랑은 아리수다, 스리랑은 이제 살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로서 이제 강강술래는 이제 둥글게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동의 춤을 추는 것인데 둥글게 이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하는 그런 춤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스스로 노랫말을 짓는 즉흥성과 모두 하나 되어 신명나게 노는 공동체적 놀이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마한 사람들은 하느님과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것도 그러니까 천제를 지내고 나서 있었던 놀이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뒤를 따르면서 손발을 서로 맞추고 몸을 낮추었다 높였다 하는 그런 춤을 추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윷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스튜어트 클킨이라는 분이 썼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한국의 윷놀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놀이의 원형이다. 그리고 고대의 점술에서 기원을 한다. 그러니까 윷이 보면 이제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음과 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차피 점을 칠 때 보면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뽑아서 점을 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짧고 길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방식이 있지만 결국은 음이냐 양이냐 그걸로 판가름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판을 단군 시대의 출진도이다. 그러시면서 군사가 중앙을 위시하여 전후 좌우로 진을 짜서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구현한 것이 이제 유판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도계 걸윷 모가 바로 신씨의 오가, 그러니까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의 그 오가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뭐 요거는 신채호 선생님 말고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뭐 도는 돛이라고 예전에 이제 돼지다, 개는 개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푸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윷놀이도 참 오래됐다. 그런 것이 이제 여기 경상북도 안동의 수곡리라는 곳에 가면 암각화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1988년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저 바위 위에 보면 이제 윷판 모양의 그림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을 봤을 때 이게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윷놀이가 있었구나. 그거는 뭐 최소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저 수곡리 암각화 위에는 원과 십자 모양, 원십자 모양 그런 그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제천의식을 거행했던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윷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윷놀이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백일사 삼한관경 봉기에 보면 자부 선생은 치우천왕 때 신선이시죠. 그러니까 5세 태우의 환웅 때 신선 발귀리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후손입니다. 이 자부 선생께서 그때 윷놀이를 만들어 환역을 연역하니 환역을 이렇게 거꾸로 풀으니 대체로 신지혁덕이 기록한 바 있는 천부경이 전하는 정신을 풀어놓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윷놀이가 단순한 그 놀이문화, 유희가 아니라 이 환역이란 것을 대중에게 어떻게 쉽게 이해시키느냐 그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놀이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역은 둥근 하늘을 채로하고 모진 이 땅을 용으로 하여 모습이 없는 것에서 만물의 실상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이 곧 하늘의 이치이다. 자, 그 윷놀이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판은 보면 이제 지금은 뭐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원래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유판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판의 모양을 보면 바깥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요 안이 모진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즉 하늘이 땅바닥까지 둘러싼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4개의 삼각형이 원과 방을 이루어 유판은 하늘, 땅, 인간의 삼신일체 원리를 나타낸다. 그리고 별의 가운데 있는 것은 북극성이요 옆에 버려져 있는 것은 28수를 본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둥근 것이 천원사상이라는 것이죠. 천원사상이고 요렇게 지금 요렇게 요거를 이제 어떤 네모 조각을 거꾸로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각진 방형의 네모가 이 원 안에 있다. 그래서 천원을 또 지방을 표현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삼각형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지인 그 바로 태일의 인간의 그 상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운데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28수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예, 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나 각항저방 신맥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28수가 요 7개를 이제 칠성 4개로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28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각항저방 신맥이 두여허 위실벽 규류 위묘 필자삼 정기류성 장익진 이렇게 이제 28수가 북극성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배열된
그 모습을 형상한 것이 바로 유판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씨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씨름의 형상은 이제 태극이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청사파, 홍사파 이렇게 두 명이 쥔 것을 보면 태극하고 형상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중국 문헌에 보면 이제 이게 예부터 치유 신이 있어 지금 기주에서는 사람들이 각저라는 치유희를 한다. 각저 이제 고구려 고분 중에 각저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씨름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그 각저총에 있는 그 씨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각저라는 것을 치우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씨름의 기원은 이제 치우천왕 때는 있었다. 왜냐하면 치우천왕께서 이것을 즐기면서 이제 보고 또 뭐 직접 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놀이 문화였다. 그래서 이제 이 씨름을 각저라는 씨름을 치우희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치우천왕 때부터 이제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슈메르 시대에 이제 씨름하는 모습의 향로, 요 머리 위에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향을 꽂을 수 있는 그런 향로에 그 청동으로 된 그런 그 청동기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씨름과 제사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것을 암시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씨름 역시 바로 이 천재 문화, 천재를 올리고 나서 이 대축제를 하면서 같이 즐겼던 그런 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음은 이제 다른 문화로서 댕기, 부르단지 뭐 등을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처녀들이 머리를 닦고 한복 입을 때 머리 끝에 이제 댕기를 달지 않습니까? 그 따은 머리 끝에 이제 헝겊이나 비단을 붙이는데 이 댕기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은 바로 단군 왕검을 추모하는 단군 왕검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조기 깃발을 걸듯이 지금은 가슴에 이렇게 뭐 붙이거나 완장으로 차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조그만 헝겊 조각을 머리에 묶어서 이렇게 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다.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댕기가. 그리고 이제 부르단지는 보통 집안에 보면 제단 위에 쌀을 넣어 가지고 이제 단지에 이렇게 넣어서 실흥 위에나 이렇게 올려놓고 복을 빌던 그런 모습이 이제 저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저는 못 봤는데요. 친구 집에 가니까 이게 이제 저 실흥 위에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 저게 뭐냐 하니까 거기 쌀이 들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직접 이제 본 적은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 집에 가면서 이렇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부르단지다 또는 업주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어원도 바로 이세 단군 왕검의 첫째 아들이신 부르태자가 이제 이세 단군으로 등극을 하셨는데 이 부르단군을 기념하는 제사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단군 때 이제 농사가 이제 크게 또 성해졌으니까요. 그리고 고수레 그 밑에 보시면 고수레라고 있는데 농부들이 이제 점심을 먹을 때 이렇게 고수레 하면서 뭐 떡을 먹을 때나 이렇게 던지거든요. 막걸리도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좀 뿌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소주 마실 때 조금 이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뭐 첫 잔이 최고다 하면서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고수레도 바로 단군 왕검 때 농사법을 처음으로 개발한 고시 씨의 그 제사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렇게 환단고기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민속의 그 색깔이라고 할까요? 민속마다 이제 고유한 색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강렬한 색채를 좋아하는 민족도 있고 또뭐 빨간색 좀 치우친 그런 이제 색상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민족들도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이다. 뭐 그렇게 불리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가장 전통적인 색상은 오방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방색은 이 목화토금수의 오행하고 이렇게 딱딱 맞아지는데요. 이 환단고기에 보시면 삼신과 더불어서 이 오제라고 해서 이 방위마다 동쪽은 이제 청색이지 않습니까? 청색이니까 청제, 서쪽은 백제 이렇게, 남쪽은 이칠화니까 적제, 그리고 북방은 흑제, 그리고 가운데 50토에 해당하는 것은 황, 누를 황자 써서 황제다. 그래서 청황흑록 이렇게 5가지 색깔을 방위마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사신이 있지만 사실은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그 가운데 바로 황룡이 딱 그 천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오방색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이렇게 썼다 우리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사신도가 좀 전해져서 있긴 있는데 가운데 황룡을 쓰거나 이렇게는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그 바로 오령이라고 해서요. 이 태화 이렇게 목화토금수에다가 클 태자를 붙여가지고 태화, 태토, 태수, 태목, 태금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오령 문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놀이 문화 그리고 뭐 색상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게